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애틀랜타에서 아시안을 향한 잔혹한 총격 사건이 일어나 한인 4명을 비롯해 8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는데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서 한인업소 2곳을 포함한 스파 3곳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쯤 애틀랜타 인근 피드몬트 로드 선상에 있는 한인업소 골드 마사지 스파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Our deputies responded to this massage parlor here on Highway 92, just west of Bells Ferry Road, to a multiple people shot call. They got here, determined that in fact multiple people had been shot.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한인 3명을 발견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곧이어 길 건너편 한인업소 아로마 테라피 스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스파에서도 한인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4명은 모두 60, 70대 한인 여성으로 업소에서 매니저, 프론트 직원, 마사지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현지 시간 오후 5시쯤 사건이 발생한 한인업소에서 북서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체로키 카운티 에쿠어스 지역의 영스 아시안 마사지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영스 마사지에서도 5명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했으며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2명은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 중 1명만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국은 에쿠어스에서 180마일 남쪽으로 떨어진 크리스프 카운티에서 사건 발생 3시간 30분 만인 오후 8시 30분쯤 용의자인 로버트 아론 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suspect was identified as Robert Aaron Long, 21 years old, lives in unincorporated Cherokee County. We put out his image to the assignment desk a little while ago. 셰리프국은 사건이 발생한 스파 3곳의 CCTV를 조회한 결과 모두 롱의 모습이 확인됐다면서 같은 용의자의 소행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아시안을 향한 증오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아시안을 겨냥한 최악의 혐오 범죄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정계도 일제히 이번 사건이 심각한 범죄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올해 21살의 백인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 주변 인물들은 롱이 종교에 매우 심취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He always had a Bible in his hand, was very religious, very Christian, was never, very outspoken though, definitely kept things to himself. Never really was angry though, you never really saw him mad at anyone. 용의자는 특히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신과 총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용의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도 퍼지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의 강한 반감을 드러냈고 중국에 맞서 싸울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집단 총기 난사범들의 특성과 현재까지 밝혀진 여러 정황상 이번 사건을 백인 우월주의자의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시안 증오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악의 총기 참사가 벌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I know that Asian Americans are very concerned because, as you know, I've been speaking about the brutality against Asian Americans for the last couple months, and I think it is very, very troublesome.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워싱턴 정계도 심각한 혐오 범죄에 무게를 두고 일제히 규탄하는 모습입니다. But I do want to say to our Asian American community that we stand with you and understand how this has frightened and shocked and outraged all people. It's one of the more violent tragedies in a string of about 3,800 hate incidents and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68% of them women.
한편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성중독에 의한 충동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명백한 아시안 증오범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 동기와 상관없이 피해자 다수가 한인 그리고 아시안인 만큼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의 경우 연방정부 3차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해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매년 세금 보고 절차를 통해 혜택받고 있는 제도가 보다 확대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 우리말로 하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자녀 양육수당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부양가족을 양육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 보조하는 형식인데 3차 경기 부양안이 시행되며 혜택은 더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인데 대상은 세금 보고 자료에 포함된 미성년 부양가족입니다. 3차 경기 부양안 시행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이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금 환급 계좌로 자녀들의 양육보조수당이 매월 자동이체되는 방식입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 금액을 인상을 해서 6살에서 17살까지는 그 3,000불 그리고 6살 미만의 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당 3,600달러의 별도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지급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급은 2021년 세금 보고에 적용되는 공제 금액을 미리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올해 소득에 관한 세금 보고를 진행할 때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한 별도의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년 7월 1일까지 분할 납부 방식으로 사전 공제를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현금은 지난해 세금 보고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올해 태어난 자녀의 경우 내년에 환급 형식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2021년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에는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출산을 한 아기가 있을 때에는 2021년 소득세 신고인 2022년도에 신고하면서 그때 환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혜택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족은 물론 파견 주재원과 취업비자 소지자 가정에도 돌아갑니다. 납세 자료가 지급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기초로 해서 지급 대상을 선정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3차 추가 경기 부양안이 오늘 현금 입금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차일드 케어 텍스 크레딧이 시행되면 납세자들이 느끼는 혜택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세입자들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한국어 영상이 제작됐습니다. 코리아타운 액션이 제작한 한국어 영상은 렌트비 지원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렌트 지원은 선착순이 아닌 신청자의 재정과 주거 상황을 근거로 한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초기에는 카운티 평균 소득 50% 이하 세입자들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이후 평균 소득 50%와 80% 이하 세입자들로 지원을 확대해 선정합니다. 건물주가 밀린 렌트비의 20%를 탕감하는 데 동의하면 주정부는 나머지 80%의 밀린 렌트비를 건물주에게 지원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개별적으로 밀린 렌트비의 25%를 주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 법안에 대해 주의회의 합의가 가시화되면서 빠르면 다음 주에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스펙트럼 뉴스에 따르면 현재 주의회 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양의 마리화나를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에 대한 정확한 규정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 의장은 주의회가 뉴욕주의 기호형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내년 회계 연도 예산안 승인과 별도로 지난 회계 연도가 끝나는 3월 31일 이전에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 허스트 뉴욕주 하원 의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법안 표결이 얼마 안 남았다, 몇 가지 세부 사항만이 남았다면서 빠른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앤드리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 상원 의장은 현재 합의에 매우 가깝지만 운전 전 흡연에 대한 규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16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2021-2022 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내놓은 방안에는 마리화나의 가정 재배는 제외됐습니다. 현재 주의회와 주지사 양측 모두 성인 마리화나 소지 허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한 세금 수입으로 사회적 펀드 형성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몇 가지 세부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쿼모 주지사와 주의회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6만 개의 일자리 창출, 35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3억 5천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일 시애나 칼리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 59%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지난달 22일 전국에서 13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주가 됐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이 시간당 $7 25센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낮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상당수로 조사됐는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립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0%가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8%에 그쳤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 25센트로 오늘 환율을 적용한 한화로는 약 8,20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은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15 인상을 92% 찬성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76%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이 97%, 히스패닉 80%가 찬성했습니다. 백인의 찬성률은 52%로 절반을 살짝 넘긴 수준입니다. 또 응답자의 70%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용주인 회사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56%나 됐습니다. 응답자의 20%는 현재 임금이 시간당 $15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 $15 인상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 진보 진영이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방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통과됐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법 처리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은 상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상원 의석 100석 중 민주와 공화는 각각 50석으로 민주당 상원 의원 내에서도 7명이 $15 인상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도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지역구가 기업 친화적인 주로 분석됐습니다. 상원 예산 관련 법안은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내 반발도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10명을 설득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단독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 발동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상원 의원 50명만 찬성해도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15가 됩니다. LA 카운티는 올해 7월이면 최저임금이 $15로 오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맞아 각 수사기관과 협력해 남가주 일대에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펼칩니다. CHP는 음주 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이어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벤츄라, 산타바바라 등 9개 카운티도 레드 등급으로 추가 경제 재개방에 들어갔습니다. LA 카운티는 한 단계 더 완화된 오렌지 등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개선협회 BBB는
이번 $1,400 현금 지급에 대한 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2차 현금 지급 당시 이메일과 문자, 보이스피싱이 난무했습니다. BBB는 이메일이나 문자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정부기관은 개인 정보를 질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난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선 세슘이 기준치의 5배나 검출됐습니다. 수산물에선 11배, 특히 멧돼지는 기준치의 50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폭력을 거둬달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나 역시 미얀마 거리에 무릎을 꿇고 폭력을 멈춰달라고 호소한다며 피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미얀마 현지의 한 수녀가 시위대 진압에 나선 무장경찰 앞에 무릎 꿇은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